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미라클입니다. 10월 4주차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10월 달인데 계속 더웠잖아요. 지난주, 아니다. 지난주 한 수요일, 아니, 목요일, 금요일까지는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, 토요일부터 엄청 추워졌네요. 지금 뭐 그냥 위에 외투 없이는 못 나갈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. 원래는 추운 게 맞죠. 11월 달 다 돼가는데, 그동안 반팔 입고 다녔던 게 말이 안 됐죠?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날씨가 정상화되는 것 같고, 제 생각인데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아요. 왜냐면 중국이 그만큼 공장을 안 돌렸잖아요. 그리고 중국이 동계올림픽 준비하면서 공장 가동률 좀 낮추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온난화에 관련된 게 뭐 이산화탄소나 그런 것들이 좀 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구 해류나 이런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더 추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 상당히 추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. 10월 4주차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초반엔 정말 안 좋았는데 그래도 후반에는 좀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.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. 그리고 세계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금요일도 좀 잘 마감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, 미국 증시도 아마 여기서 상승을 더 하긴 힘들 거예요, 당분간은. 네,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올 것 같고, 그렇다고 이제 하락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었고, 이제 어느 정도 하방 테스트를 좀 한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좀 횡보하는, 미증시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지금 횡보하다가 반등이 살짝 나왔거든요. 그럼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연말쯤에 상승하는 움직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고 있긴 한데 달러가 하락하진 않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환율 자체가 지금 좀 빠져야지 대한민국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달러 강세가 주춤할 뿐이지 달러가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조심해야 되고요. 그리고 에너지, 금속, 식량 가격도 주춤할 뿐이지 상승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유가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뭐 구리 이런 산업자들도 그렇고, 그리고 미국 뭐 식량 관련해서 뭐 옥수수 가격, 돼지 가격 이런 것도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된다는 얘기죠. 이런 점도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.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. 6만 2천 불 넘게 가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. 정말 무섭습니다. 비트코인. 2만 8천 불까지 떨어졌었는데 거의 두 배 반이 세 달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ETF 승인도 임박하는 호재가 있고요. 비트코인 상승은 아무래도 인플레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인플레이션에 대비해가지고 과거에는 금을 샀다고 치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. ETF 승인 되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세가 좀 몰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.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비트코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제 의견을 들으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보실 거고요.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네이버, 카카오 국내 대표주들 있잖아요. 고점 대비 평균 20%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.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왜 내 건 이렇게 빠졌어? 왜 내 것만 이렇게 안 가? 아, 정말 너무 힘들어. 그러지 마시고요.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이 지금 다 상황이 메롱이라는 겁니다. 네.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. 영원할 것 같은 네이버도 46만원 고점을 찍고 38만원까지 빠졌습니다. 정말 많이 빠졌죠? 그나마 잘 버틴 게 네이버예요.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자 17만 3천원에서 12만원대까지 거의 5만원 30%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가 고점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가장 좀 평균 고점이 그래도 한 8만원대인데 7만원까지 거의 15%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. 와, 삼성전자 그래도 7만전자는 복귀했네요. 이게 7만전자가 언제였냐면은 작년 12월 1년 만에 7만전자가 된 거거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월 말 정도부터 삼성전자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시세 차익을 얻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이라든가 그런 걸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8만원까지는 복귀해 줄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거의 한 20%? 한 15% 정도는
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뭐 추천드리진 않지만, 예, 여기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정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, 좀 처참하게 빠졌습니다. 하이닉스는 유난히 더 빠졌죠. 거의 반토막까지 날 뻔했고요. LG화학도 그 2차전지 좋다 그래도 빠지고 있고요.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엄청 빠졌었죠. 고점 찍고. 그리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. 그나마 자동차는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셀트리온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. 네, 정말 공매도가 무섭긴 무섭습니다. 포스코는 그나마 철강 원자재 인플레이션 수요 때문에 좀 오르고 있고요. 그래서 참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종목만 왜 안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지금 시장이 이런 분위기고요. 이런 분위기가 쇄신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.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올라와야지 시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1월 초나 중순 때부터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건 좀 참고해 주세요. 그리고 예, 당분간은 박스 가능성이 크고요.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미국 테이퍼링, 인플레이션, 그리고 중국 리스크, 뭐 헝다발 관련한 많은 리스크들이 있죠. 그런 악재랑 그다음 위드 코로나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이제는 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비경제,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수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 특성이 좀 그래요. 백신을 좀 빨리 맞아가지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히려 좀 돈이 몰릴 수도 있죠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호재는 호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좀 오래된 악재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차피 내년이고, 그래서 조금씩 바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하락보다는 그래도 저 생각에는 얕게라도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. 네. 그동안 빠졌던 건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그런 좀 시총 상위주 위주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다만 유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고요. 환율도 좀 빠질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이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대선이 본격화됐고, 민주당은 이재명이 일단 대선 후보가 됐고요. 국민의힘은 홍준표와 윤석열 양자 대결로 갈 거고, 요 둘의 대결에서 이제 결론이 나겠죠. 한 11월 말쯤 결론 날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딱 양 정당의 구도가 발표했죠.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 화천 대유 때문에 지금 약간 좀 힘이 없어요. 이거 잘 해결하지 않는 한은 국민의힘 누가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힘든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머크에서 만든 코로나 치료 알약 있잖아요. 긴급 사용 신청을 했고요. 근데 다만 1월은 지나야지 결과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막 효과가 좋다고는 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경구용 치료제, 먹는 알약 치료제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 거지, 실제로는 백신을 대체할 정도의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. 그리고 한 세트 약을 먹는데 70만원 든다고 합니다. 물론 보험은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치료제에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1월 초중순까지는 다소 답답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. 그래서 코스피를 살짝 보면은,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인데요. 급락이 나왔죠? 근데 당분간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제 생각에는 상단을 한 3130 정도로 보고 있고요. 하단을 한 3000? 3000 아래로는 다시는 빠지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여기 좀 횡보를 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 뭐 지수를 보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상으로 저는 미라클 전문가였고요. 주말 브리핑 이 정도로 마치고, 다음 주는 분명히 이제 좀 힘들었던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안정이 되는 장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모두 좋은 주말 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